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 공공병원 노조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을 찾았는데 시청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수해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례 양정마을은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서해안 주민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 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 나주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관리비를 못 내 전기와 난방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시립 제1, 2요양병원의 노사 갈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름 가까이 단식 투쟁 중인 1요양병원 노조가 강기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을 찾았는데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법 출구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 파업이 50여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우 개선,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와 경영 적자 극복이 우선이라는 사측 간의 물밑 대화마저 뚝 끊긴 상황. 노조는 광주시가 시립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결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며 강기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립 1요양병원 노조 집행부는 민주노총 연대노조와 함께 광주시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아선 광주시 직원 등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일체해 주세요, 일체야! 막는 근거가 뭐냐고! 청사 안에서도 20여 분간 이어진 몸싸움은 광주시의 긴급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 진정됐습니다. 광주시립 1요양병원 사태를 해결하라며 농성 중인 노조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강기정은 들어가해! 나서라! 공공병원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걸 지금 비고 의료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훼손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왜 단식까지 이어지고 노조와 광주시가 대표단 면담에 합의하면서 시청사 점거 시위는 4시간여 만에 해산됐지만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광주시립병원 파업 사태가 출구를 잃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의 폭염경보 아직도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단 덜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를 보시죠.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밤사이 통영 앞바다까지 올라오겠고요. 내일 오후면 내륙으로 육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이면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늘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 예비특보가 함께 발표된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100에서 200mm, 전남 동부와 전남 남해안 지역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인 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의 최고 시속 125km,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145km에 달하는 매우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에 3년 전 막대한 호우 피해를 입었던 구례의 마을은 또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당시 참사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위령제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3년 전 구례를 집어삼켰던 집중호우로 20만 원짜리 월세방을 잃은 홍정택 씨.
세간살이를 모두 버리고 침수된 집을 빠져나와야 했던 홍 씨는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 지금도 피난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집은 에어컨을 틀어보아도 실내 온도가 35도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씻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여기서 살면 어쩌겠어요.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그 피해보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줄 수가 없어요. 수해 참사 3년을 맞아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며 수재민들과 수장된 가축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재임 시절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시 구례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을 이장과 함께 큰 절을 하며 주민들의 아픔을 나눴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힘이 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까지 위령제를 이어가게 하고 있을 것이라.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3년 전 섬진강 범람으로 둑이 무너진 곳입니다. 바깥쪽에는 강물의 범람을 막아줄 벽돌들이 차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재해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여전히 강둑 높이기가 한창이고 전체 복구 공사도 오는 11월 말에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는 아직 이렇게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이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을 앞두고 3년 전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례 주민들은 강풍과 호우 취약지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서남해안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만여 척의 선박들이 안전한 항포구를 찾아 피항했고 들녘에서는 결실을 앞둔 농작물을 관리하느라 바빠졌습니다. 신광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남해 어장의 관문인 진도군 서망항. 먼바다에서 조업하던 선박들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 속속 입항합니다. 항구에 겹겹이 정박한 선박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결박해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파가 양 좌우로 사이드로만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에 부서질 위험이 있는 작은 어선들은 아예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서남해 항포구에 피항한 선박은 2만여 척. 먼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도 태풍이 지날 때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7월 잦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복숭아 등 과수재배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폭우와 강풍으로 수확기 과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밭작물과 논농사 역시 열매 맺는 시기와 태풍이 겹치면서 걱정이 큽니다. 논에 물을 깊게 대면서 쓰러진 피해를 예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채우면은 그래도 이제 저렇게 익어가는 배들은 도복도 덜덜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바람이 좀 차면 덜 맞으니까. 전남 22개 시군은 경계 단계로 태풍 대비 수준을 높이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폭염이 2주째 이어지면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열기를 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태풍 카눈까지 북상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동천을 지나온 정원 드림호가 호수 정원을 가로지릅니다. 호수와 맞닿은 데크 아래에서 물줄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라만 봐도 시원한 풍경이지만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이들은 양산에 의지한 채 걸음을 옮깁니다. 땡볕에도 이따금 부는 바람에 더위를 잠시 씻어냅니다. 아까 오면서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와서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뭐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길이 700m에 달하는 개울길 광장. 그늘 아래 의자들을 쭉 설치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개울에 발을 담그면 마치 계곡에 온 것처럼 열기가 가십니다.
자, 밖에 날씨는 막 덥죠. 근데 그것을 뜨거움을 느끼면서도 아래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2주째 이어지는 불볕더위.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날씨 탓에 박람회장 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관람객 수는 10,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폭염 대응센터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길 광장을 새롭게 조성했고 15m 폭포가 있는 식물원과 영하 18도 빙하정원이 있는 시크릿 가든 등 실내 시설도 폭염 대비 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6호 태풍 카눈도 걱정거리입니다. 조직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바람에 취약한 모든 구간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장난삼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협박범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광산구 소환지구에서 흉기로 난동을 피우겠다며 SNS에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10대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에 특정된 실명을 토대로 일당의 소재를 추적했고 이들은 장난삼아 그랬다며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을 뺏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오영상 판사는 지난해 10월 친모의 70대 지인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손모 씨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기 분양으로 논란이 된 빛가람 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분양 잔금을 받지 못해 건설사가 냉방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비 부족으로 조만간 전기와 난방까지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부 소유자들은 비상관리비까지 걷어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업무용 공간인데 분양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건 전체 약 700호 중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건설사와 신탁회사 소유인데 사실상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건설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가까이 누적된 공공요금이 3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달 중 전기와 난방이 끊긴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부 소유자가 호별로 비상관리비 50만 원에 더해 매월 15만 원가량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등기를 쳤는데 비상운영 관리비에다 또 추가 또 비상운영 관리비를 또 이렇게 걷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300여 호가 소유주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자가 잔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건설사 등의 분양금 환수와 대출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사기 분양만 당한 게 아니라 2차, 3차 연이어서 이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다. 등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해야 하지만 들어오는 관리비가 적다 보니 그간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개별 공공요금과 공동관리비는 급한 곳부터 사용되어 온 상황. 관리사무소는 일부 소유자들이 낸 비상금으로 다음 달부턴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동신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중앙집권적 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스스로 균형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동기 위원장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협력적 공동체를 구축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일정은 수도권 등 전국으로 흩어져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정부가 지자체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경상북도도 안동과 경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준비에 나섰는데요. 갑자기 손님맞이 숙제가 떨어진 지자체는 난감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지자체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지난 주말 경상북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동, 영주, 경주의 세계 유산 탐방, 문경, 상주, 봉화의 생태 관광, 포항의 해양 관광 등 9개 투어 프로그램이 부랴부랴 마련됐습니다. 숙박시설과 입장료 등 관광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거쳐서 지역에 있는 안동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교에 협조를 했습니다. 1,7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숙박 일정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장 호주가 스카우트 대원 900명의 안동 방문을 타진해왔지만 대원 전체가 한 장소에서 일가를 숙박하고 싶다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원 130여 명도 안동 방문을 검토 중이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차원의 조기 철수가 결정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잼버리 손님 맞이가 갑작스럽게 추진되자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갑자기 몰리는 대원들의 숙박시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기 퇴영 이후 스카우트 대원들의 지역 관광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소방하고 또 의료원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구급차 배치, 그다음에 냉방시설하고 사전 점검, 안내자 배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 속에서 경북의 문화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난맥상이 계속되면서 그 불똥이 경북 지역까지 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제주 도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물건을 구매해 택배로 받을 때마다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해서 불만이 높았는데요. 다음 달 한 달 동안 제주 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당 요구 사례들입니다. 9,000원짜리 비타민 한 상자의 배송 요금이 다른 지방은 2,800원이지만 제주도는 3배가 넘는 10,0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해놓고선 결제를 하고 나니 도서 상간 지역이라며 5,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는 평균 2,160원. 기본 배송비와 합친 총 배송비는 다른 지방보다 6.1배 높았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그 도서상간 추가비가 최저가 5,000원이고 거의 10,000원, 15,000원도 많이 있어서 또 배송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좀 부담은 많이 되죠. 이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섬 지역 주민들이 9월 한 달 동안 택배 추가 배송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한 건당 3,000원씩 지원되는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중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인데 정부 예산 65억 원 가운데 32억 원이 제주도에 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에도 추가 배송비가 지원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 장기적으로는 1년 내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추석 기간에 한번 해보고 이게 그래도 좀 호응이 있다든지 뭐 나쁘진 않았다 싶으면은 이게 좀 더 공론화되고 뭐 예산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은 뭐 연중이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주 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 택배 배송비는 연간 800억 원대. 추가 배송비를 없애거나 정부가 지원하자는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시범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원 22명은 어제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출연금 삭감에 이어 총장 해임까지 건의됐다며 이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명백한 한국에너지공대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하고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윤희준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벼재해보험 가입 대상인 14만 8천 헥타르 가운데 11만 7천 헥타르가 보험에 가입해 79%의 가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보험료 농가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아직 해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단 덜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통영 앞바다까지 북상하겠고요. 이후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부터 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 예비특보도 함께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특보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발효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100에서 200mm인데요. 전남 동부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어서 더 각별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인 만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시속 14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